안녕하세요. 뻘지정보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노트북을 가져왔는데요. 1kg을 살짝 넘는 무게지만 현존하는 노트북 중에서 가장 높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줘요.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ASUS의 게이밍 브랜드죠. ROG Flow X13 GB301 노트북인데요. 디자인부터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디자인은 정말 고급스럽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상판이 이 빗금무늬 처리가 정말 깔끔하고 구석이 ROG 브랜드까지 포인트로 나와 있죠. 밖에서 노트북만 들고 다니거나 할 때도 꿀리지 않고요. 이건 노트북을 펼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채도가 낮은 검정색에 심심하지 않게 하단에는 패턴과 함께 이 ROG 로고를 미세하게 그려놨죠. 이 감성이 정말 ROG스럽더라고요. 실제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촉감이 느껴지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ASUS는 감성을 자극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다만 뒷면이 여기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다 있어가지고 예쁘긴 한데 이 펜 부분에만 작게 타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 전원 버튼이 따로 나와 있기도 하고 얘가 지문 인식도 돼요. 활용성 면에서는 이렇게 360도 풀 플립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텐트용으로 이런 식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워 둘 수도 있죠. 이렇게 사용하면 여기 위쪽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온도도 이득이 있겠고요. 터치도 이렇게 되고요. 스타일러스 펜도 기본 구성품으로 있기 때문에 타블렛을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가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필기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면 뭐 크게 나쁘지 않고 팔레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닥을 쥐고 있어도 필기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제품은 8코어의 AMD Ryzen 9 5900HS가 탑재가 되었고요. 내장 그래픽으로는 AMD Vega 8과 함께 NVIDIA GTX 1650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LPDDR4 램이어서 사용자가 확장이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아니 GTX 1650이라면서 어떻게 게이밍 성능이 가장 높은 거냐? 이 GB301에는 전용 eGPU가 있어요. 바로 요건데 보통의 eGPU보다는 크기가 많이 작죠. 얘가 바로 RTX 3080입니다. 150W의 TGP로 NVIDIA RTX 30 시리즈 모바일 그래픽 카드에서는 가장 높은 라인업이고요. 노트북 좌측면에 XG 모바일 전용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 GPU를 연결하면 RTX 3080이 장착이 되는 거죠. 참고로 외장 그래픽을 안 꽂을 때는 요거 그냥 C포트로도 쓸 수 있어요. 연결을 할 때도 이렇게 구멍을 찾아서 넣은 다음에 이 스위치를 올리면 락이 되기 때문에 사용 중에 풀리지가 않고요. 연결이 바로 되진 않고 이런 창이 뜨면서 이렇게 RTX 3080 랩탑 GPU가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장 베가 8, GTX 1650, RTX 3080 이렇게 총 3개의 그래픽 카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GPU다 보니까 이제 따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280W 어댑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선도 깔끔하고 이 GPU를 연결할 때는 이 GPU 선으로 노트북 자체 배터리까지도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외장 그래픽을 쓰고 있을 때는 따로 노트북 충전하는 케이블을 빼도 충전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 GPU 없이는 C타입으로 USB PD 충전이 됩니다. XG 모바일 자체에 여분이 이더넷 커넥터, DP 포트, 4개의 USB 포트, SD카드 슬롯이 있기 때문에 허브의 역할도 하고요. 이 포트 자체가 GB301 전용이기 때문에 기존 썬더볼트 3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해요. 그 말인 즉슨 외장 그래픽의 성능 손실이 적다는 거죠. 뭐 그래도 단점이 있다면 이 선이 좀 짧기 때문에 항상 근처에 둬야겠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 아우라 싱크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위에 바로가기 키가 있고요. 옆에 거는 이제 마이크 음소거고 요거는 소리를 조절하는 키가 이렇게 위에 붙어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조용, 성능, 터보 이렇게 이제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모드에 따라서 성능도 다르고 특히 이 수동이 들어가서 CPU의 전력 제한이나 아니면 그래픽카드의 어떤 전력 제한을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동 오버클럭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합니다. 물론 불이익은 사용자가 감수해야 된다고 뜨네요. 먼저 RTX 3080인데요. 성능 모드는 120W, 터보 모드는 150W를 소모해서 최고 점수는 타스 11,000점을 보여줬어요.
되게 높죠. 게임으로 넘어가 봐도 높은 클럭과 함께 AAA급 게임도 충분히 잘 돌릴 수 있는 모습이고, 레식 같은 온라인 캐주얼 게임들은 프레임이 굉장하죠. 반면 GTX 1650은 조용 모드에서는 35W, 성능 모드 이상에서는 40W로 전력이 맞춰져 있고요. 터보 모드가 조용보다 10% 정도 성능이 높네요. 게임에서도 AAA급 게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캐주얼한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나쁘지 않죠. AAA급 게임도 풀 HD에서 즐길 수 있는 수준이 성능이고요. 배그, 오버워치, 레식 같은 온라인 게임들은 풀 HD 120Hz를 충분히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PU도 데스크톱이 라이젠 5000번대 기반이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죠. 데스크톱이 8코어 라이젠 7 3700X보다도 높고 5800X가 단지 10% 위에 있어요. 외장 GPU를 빼려면 해제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OK를 눌러줘야지 외장 그래픽을 뺄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들고 학교나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집에서는 이 외장 GPU를 연결해서 게임용으로 쓰라는 거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조합이에요. 기존에는 썬더볼트 대역폭 때문에 성능 손실이 커서 이 GPU 조합을 강력 추천하기가 어려웠는데, 얘는 권할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장의 배가 8가 GTX 165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력 효율을 우선으로 할 건지 성능을 우선으로 할 건지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능도 있고, 양쪽 모두 완벽하게 바이오스에서 끌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거의 안 쓰게 조절이 가능해요. GTX 1650도 풀 HD에서는 나름 괜찮죠. 간단한 하드웨어 가속, 3D 작업이나 롤 정도는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소개가 늦었는데 sRGB 99%, 13.4인치의 16:10 비율이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코닝 고릴라 그리스에 팬톤 인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고 색은 정확하죠. 그런데 밝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300니트면 이제 일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엔드에 위치한 노트북에서는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터치가 지원되는 글라스 패널 중에 골라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구매할 때 디스플레이를 UHD 60Hz랑 풀 HD 120Hz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실내에서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실 분들은 4K를, 게이밍 위주로 하실 분들은 풀 HD 쪽을 추천드려요. 상단에 720p 웹캠이 있는데 딱 화상 채팅이 가능할 정도고 물리적으로 가리는 기능은 없네요. 어쨌든 이 GPU를 제외한 노트북 자체의 무게는 1.3kg로 굉장히 가벼운 수준이라 들고 다녀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아무래도 고사양 CPU가 탑재되었는데 얇죠. 쿨링 솔루션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팬이 많이 돌아가서 소음이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조용 모드로 하면 TDP와 온도 제한을 알아서 걸어서 이제 소음이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해주니까 이제 집에서는 터보 모드로 바꿔서 쌩쌩 돌려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드웨어 키가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풀로드에서 소음이 좀 크다 해도 집에서는 헤드셋을 끼면 되겠죠. 제가 이런 컨셉의 노트북들을 여러 봤지만 이만큼 강력한 외장 GPU와 이렇게 작은 노트북을 합친 컨셉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이 GPU에도 디자인을 이렇게 해두니까 와, 요거는 정말 감성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끝판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